플로우 차트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었던 건 아주 기초 문제 풀이를 하나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을 아무렇게나 사실 이름도 짓지 않잖아요. 왜 플로우 차트냐면 순서도 아닙니까? 저게 영어로. 그러니까 정해진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느낌과 감으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프로세스를 잘 지켜가지고 그대로 해서 차근차근 근거를 찾고 해서 답을 도출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부터 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지켰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겠죠. 순서도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맞아요. 네가 알아볼 줄 알았어요. 마음에 들어서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항상 선생님이 OT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뭐 밑줄도 해놨고 필기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편하게 들으라는 거는 대충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집중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더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평가를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 평가 기준은 누가 발표를 하고 누구 평가 기준을 믿어야 되겠어요? 평가원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느낌적으로 뭐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 뭐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평가하려고 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 라는 걸 잘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처음 문장 삽입인데 유닛 1에 잘 보시면 문장 삽입 말고도 이제 출제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처음 본 건 아니죠. 선생님이 한번 또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 목표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기 어떤 그 유형이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간접쓰기 파트죠. 간접쓰기. 그렇죠? 여기 간접쓰기 파트예요. 간접쓰기가 뭐냐면 자,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즉 그러니까 뭐냐면 가상의 글쓰기라는 건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읽기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요 유형도 이제 간접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를 안 쳤네, 그치? 여기다가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 파악, 글의 순서 파악, 그리고 문단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간접쓰기 영역이고 이런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런 거겠죠.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라.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라. 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를 하나하나씩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럼 그게 뭐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고 뭘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볼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삽입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이 자료는 뭐냐면 아직 여러분 사실 뭔가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려면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평가원 사이트에 항상 여러분 수능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우린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죠.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다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독학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꼭 찾아봐야 될 자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 이렇게 대비하세요를 가져온 거예요. 아직 2027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능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시문항으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2025학년도 수능 영어 38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평가 요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좋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통일성, 일관성, 음직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주제 대입학 이 부분 할 때 선생님이 글은 항상
저렇게 쓰여지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원이 평가하는 좋은 글쓰기 기준이 저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뽑아오는 지문도 뭐냐면 글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나 응집성이 되게 뛰어난 지문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락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글의 논리적 흐름을 완성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읽어보라는 거죠. 뒤에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요런 말들을 하고 있네. 그래서 본 유형과 같은 게 간접 쓰기가 이렇게 출제된다. 뭐 요거는 뭐 읽어봤자 저것도 저 주석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것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게 논리적 흐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통일성, 일관성, 음직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이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수능 기출이나 뭐 이런 것들 평가원 기출들을 풀어서 이제 보면 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왜 답이 이거지?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면 해석이 쫙 써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가 어울린다 해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히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해석 없이 상당히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맞죠? 원래 해석 포함해서 이 정도 글이잖아요. 이 정도보다도 작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문항을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글의 소재 및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대. 자,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와 요 단서들을 활용해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선생님 저렇게 형광펜을 쳐놨죠 지금. 그쵸? 세부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고유명사 이런 게 나오면은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다 얘들아,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했던 게 딴 게 아니라 중요하대잖아. 그리고 연결사, 지시사 꼭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지문은 뭐 이런 내용이었대.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이 글은 먼저 물론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음에 이게 특호와 뭐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증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시작한다라는 거를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독해 철칙이 첫 두 문장은 꼼꼼하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저기서 소재와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해서 일관되게 설명이 이어진다. 이거 뭐예요? 역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어진 문장의 성격은 항상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바로 앞 문장과의 관계에서 논리적인 어색함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단절점을 찾아야 된다는 용어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시사, 대명사 이런 거 잘 찾으라고 평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제, 제목을 풀 때조차도 이런 거 있으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공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공경이란 단어를 몰라도 여기 나와 있긴 하네, 그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안 주면 안 됐던 거야. 공경이란 단어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그래서 안 주면 안 됐던 거야. 왜?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거를 해석을 못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저게 가르치는 공경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해야 되는데 애가 모를 수 있잖아. 저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면 뭐냐면 글을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소재 주제 파악을 했지. 그리고 여기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논리적 어색함이 존재하잖아. 단절점이 생기지. 게다가 뭐야? 뒤에 문장과 이런 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얘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게 답이야라고 이것도 해석해야 돼, 사실. 그치? 이렇게 풀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야, 이미. 그치? 이거는 이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처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우선 목표를 한번 살펴봤고, 평가 목표를.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그쵸? 대입학에서 했었던 부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뉘앙스 첫 번째에서 챕터 1에서 역접 없이 이어지는 문장들의 성격은 같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수능의 지문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쵸? 그리고 글쓰기의 중요한 특성. 요거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전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평가원이 특히나 얘네를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평가원의 용어가 아니고요. 저건 이미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글이라는 건 그렇게 쓰여지는 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거를 잘 파악했는지 평가를 하겠다. 왜? 너네들을 공부시켜서 앞으로 논문을 읽거나 리서치를 하는데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공대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공대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들도 영어를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취업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였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에 갔어. 그럼 뭐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개발팀 들어가기엔 진짜 쉽지가 않은데 뭘 하는데 외국 문서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특허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나라에 출원을 하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 바이어랑 얘기하고 의사소통 멋있게 발음 좋게 그게 아니야. 다큐멘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수능 영어 지금 외국인들이 풀어봐도 이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 영어가 아니에요. 목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학은 약간 취업 사관학교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우기 위한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다고 하는 서울상위 15개권 이상의 학교들은 거의 원서를 쓰는 학교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 장사가 아주 잘 되죠. 번역본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원서를 사라고 했는데 수업할 땐 그걸 가져가지만 집에는 번역본이 있어요. 하나에 5만 원씩 하지 막. 요새는 한 7만 8천 원 하는 것 같더라. 비싸요. 전공서적 진짜.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근데 저거는 되게 전문 용어로 써놓은 거잖아요. 저것만 봐도 통일 정도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은 안 했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 여러분 안 했죠. 그런 거 안 했죠. 소원은 통일 이런 거 안 했죠. 안 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그런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 사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통일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합쳐야 된다는 거죠. 잘 뭉쳐갖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일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응집성은 뭐냐? 문장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접속사나 대명사, 지시어 또는 반복어구 이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했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장 간의 응집성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건 논리적인 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밝히는 의견이나 설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독해 철칙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갔을 때 풀어야 되는 모드는 조금 다른데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삽입 문장은 읽는 법이 따로 존재하고 저거는 읽는 법이 따로 존재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 학설문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죠. 첫 두 문장 꼼꼼하게 읽으라고. 그래서 소재 주제 파악을 하고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뉘앙스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접속사, 대명사, 지시어, 반복어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다. 그러니까 선생님 미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당장 느낌이 잘 안 오더라도 잘 따라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잖아. 항상 큰 그림이 뒤에 존재한다고. 그쵸? 그래서 저런 거 했을 때 저거를 잘 해오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효과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인과관계랑 글의 구조 이런 거 유의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를 잘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챕터 1에서 했었던 거고 챕터 2에서 했었던 거는 좀 많은 걸 외우게 하면서 그쵸?
논리의 연결어가 내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역접이라고 부르는 연결사들, 연결어에는 역접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대조의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순접.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흐름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애들한테는 이제 저런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파악에서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요거를 사실 중요도가 살짝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속 글을 읽으려면은 응집성 있게 붙여가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엮어 읽고 붙여 읽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문장을 해석했을 때 잘 성격을 파악을 못했어. 그쵸? 근데 얘를 딱 보고 알아채면 아,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게 그런 성격이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의 전개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7가지를 이제 7가지 아니라 글의 전개 방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치? 근데 요 정도에 수렴한다. 요 정도. 너무 많아도 여러분들 문제고, 너무 적으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로 뽑아갖고 선생님 얘기했고. 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의 구조를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 그런 전개 방식이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어요. 알겠죠? 요거는 복습이고. 자, 그럼 요게 순서에는, 아니, 삽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더 봐야 될 건 뭐냐. 자, 이거는 앞에서도 했었던 건데, 자, 평가원이 정의하는 좋은 글쓰기 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본 문항 유형은 삽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다. 자, 계속 말을 하고 있어. 뭐냐면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자, 단락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글의 논리적 흐름을 완성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 요소가 저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죠? 자, 평가원이 제시를 뭘 했냐면 문항풀이를 위해서 네가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과 원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본 유형으로 출제되는 애는요, 신속히 읽고 글의 소재, 그쵸?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걱정되냐면 이런 걸 꼭 넣은 이유가 어떤 분들은 필요 없고 뭐 어떤 것만 보면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되게 강렬해 보이긴 하는데 안정적이진 못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열광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사실? 수능 한 달 남기고 씨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그걸로 하나 어떻게 맞추면 이거 대박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건데, 아니죠. 그럼 그거 맞추면 뭐예요? 뭐 주제 이런 거 다 틀릴 건데, 그지?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 하면서 여기선 특별히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간, 논리적 관계, 그리고 단서들, 즉 이런 것들,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들,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전개 방식 이런 걸 왜 가르쳐줬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라고 얘기했어. 이걸 굳이 붙일 필요가 없지 않니? 읽었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안 읽어서 또 문제기도 하지만. 예시, 나열, 비교와 대조. 이거 묶어놨죠, 그럼? 잘 보면. 그쵸? 원인과 결과. 선생님 인과관계 계속 맨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글의 구조.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걸 모르고 글이 어떻게 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뭔가 되게 특징적인 것만 잡아서 저것만 하면 된다. 물론 되게 유혹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평가원이
여기 선생님 괄호에다 써놨잖아요. 평가 요소라고 한 항목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고.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 자, 고친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했잖아. 평가 요소를 이렇게 할 거야. 주요 개념 원리는 이래 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예시문항 보여주고, 그리고 뭐라고 한 거야? 자, 이렇게 학습해 라고 알려준 겁니다. 학습 안내. 이렇게 학습해라고 했잖아요. 저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저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비교적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많이 틀리니까, 그죠? 자, 글의 중심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글의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위에랑, 그지? 그래서 평상시 한 달락 이상의 영어 글쓰기 연습을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로 이런 걸 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로 이루어진 다양한 학술적 내용의 글을 평소 자주 접해라. 그래갖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내가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건 못 풀었다, 틀렸다 하고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선생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다. 자, 평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이루어진 좋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중심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항상. 그리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푸세요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죠? 자, 더불어 글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이런 언어 장치들의 쓰임 학습하고 그 이상의 뭐 글쓰기, 뭐 요약물 작성해보기, 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수능 지문 요거 출제에 대한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봅시다. 지금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지 선생님이 더 집어넣거나 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평가원이 제시한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 이거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속 얘기한 게 뭐야?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을 이해하느냐. 이게 대전제야. 그래서 글은 저걸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위해서 쓰여지는 구조와 장치들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너네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우린 지금 대입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저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우선은 글의 소재와 글의 중심 내용 이거에 대한 강조를 선생님이 엄청 많이 했던 거는 대입파악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거를 먼저 파악하고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근데 저걸 파악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응집성을 가질 수 있게 할 거니까. 근데 저거로 맞춰봐 문제 이렇게 내진 않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제목을 내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글의 논리적 흐름, 비교, 대조, 예시, 열거, 인과, 글의 전개 이런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단락이나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단서들, 그래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자, 이게 뭐야? 평가원이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것도 하나의 글 아니야? 계속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아니야? 키워드를 뽑아보면 저건 거죠, 여러분. 평가원도 그냥 학술문 아닌가요, 말하자면? 일상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사실 평가원이 이제 준 이 글을 읽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주제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평가원이 지금 우린 이렇게 되겠다 한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가 중심적으로 지금 정리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선 잠깐 쉬었다가 저거 무슨 말이고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저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거를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5분간 쉬도록 하시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